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 바로 주택건설공사 감리 업무 세부 기준의 일부입니다. 이게 한국 주택건설 현장에서 그 감독 업무, 그러니까 감리라고 하죠. 그게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지침이거든요. 이번 탐구를 통해서 이 기준의 어떤 핵심 목적, 그리고 주요 용어들, 이런 걸 좀 파악해 보고요. 결국은 우리가 사는 집의 품질, 또 안전, 이걸 지키는 감리 업무의 기본 틀을 이해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이게 약간은 딱딱한 법규 문서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사는 공간의 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담겨 있거든요. 자, 그럼 이 내용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먼저 이 기준이 왜 존재하는지부터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제1조 목적이에요. 이걸 보면 감리자가 업무를 좀 원활하게 수행하고 또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절차를 위한 절차가 아닌 거죠. 최종 목표는 진짜 더 좋은 집을 짓는 데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주택법에 근거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그 질적 향상이라는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사실 복잡해 보이는 규정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하나하나가 결국 우리가 살게 될 주택의 안전, 그리고 성능, 이걸 보장하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이죠. 그리고 주택법이라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다는 점도 이 기준의 무게감을 더해주고요. 단순 권고가 아니라는 거죠.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중요한 질적 향상을 현장에서 실제로 누가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걸까요? 제3조 용어 정의를 보면 감리자하고 감리원이 나오는데 어, 이 둘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 네. 감리자는 보통 이제 감리 계약의 주체라고 보시면 돼요. 감리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뭐 법인이나 회사 같은 거죠. 반면에 감리원은 그 감리 회사에 소속돼서요. 실제 건설 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들을 말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회사와 그 소속 직원의 관계,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비슷합니다. 근데 감리원도 보니까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총괄 감리원, 분야별 감리원, 상주 감리원, 비상주 감리원. 와, 여기가 좀 흥미로운데 특히 현장에 늘 있는 상주랑 그렇지 않은 비상주, 이건 역할이 꽤 다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차이가 중요해요. 상주 감리원은 말 그대로 공사 시작부터 끝까지 현장에 계속 머물면서 매일매일 시공 과정을 아주 밀착해서 관리하는 역할입니다. 현장 관리자 같은 거죠. 네네. 반면에 비상주 감리원은 상주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사무실에서 그 중요한 기술 검토 있지 않습니까? 뭐 설계 변경의 타당성 검토라든지 때로는 민원 처리 지원 같은 좀 전문적인 기술 지원 역할을 담당합니다. 아, 그럼 이 둘을 구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다 상주하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하하, 좋은 질문이신데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현장에서의 어떤 즉각적인 관리, 이거랑 또 복잡한 기술적인 판단이나 지원,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놓치지 않으려는 의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효율성이랑 전문성을 동시에 좀 확보하려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역할 분담이 상당히 체계적이네요. 현장 상황에 맞춰서 좀 유연하게, 그러면서도 전문성을 잃지 않으려는 거군요. 네, 그런 셈이죠. 그럼 다음으로 감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행위들, 이걸 정의한 용어들을 좀 볼게요. 검토, 확인, 지시, 요구, 승인,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사전적 의미 말고 현장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의미와 무게를 가지나요? 네, 이 용어들이 사실 감리 업무의 핵심 절차이자 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일종의 약속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 검토는 시공자가 제출한 서류나 계획이 이게 적절한지 차당한지 따져보는 거고요. 확인은 실제 시공이 설계 도면이나 기준대로 잘 되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점검하는 활동이죠. 네. 그리고 지시는 뭔가 개선이 필요할 때 감리자가 시공자에게 구체적인 업무 방향을 알려주는 건데요. 이건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나중에 책임 소재가 분명해집니다. 아,
문서화가 중요하군요. 그렇죠. 요구는 계약 당사자 간에 예를 들어 감리자가 사업 주체에게 뭔가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고 서면 답변을 받는 절차 같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게 바로 승인입니다. 승인이요? 네. 이건 감리자가 검토하고 확인한 결과, 아, 이제 다음 단계 공사를 진행해도 좋다라고 공식적으로 동의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서면으로요. 이 승인이 없으면 원칙적으로는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와, 그건 정말 강력한 권한인데요. 맞습니다. 이것만 봐도 감리자의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결국 이 모든 용어들, 검토, 확인, 지시, 요구, 승인 이런 행위들은요. 전 과정을 좀 투명하게 기록하고 각 주체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건축물의 품질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한 그런 장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생각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네요. 결국 이 세부 기준이라는 건 주택건설이라는 아주 복잡한 과정 속에서 누가, 그러니까 감리자나 감리원이 어떤 역할을 맡고 상주냐 비상주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어떤 절차, 뭐 검토, 확인, 승인 같은 걸 통해서 책임을 다하면서 그 최종 목표인 질적 향상 그리고 안전 확보를 달성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거군요. 계획대로 제대로 짓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인 셈이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오늘 저희는 이 주택건설 공사 감리 업무 세부 기준이라는 자료를 통해서요. 감리의 진짜 목적이 뭔지, 그리고 다양한 감리원의 역할 분담, 또 검토부터 승인까지 이어지는 그 핵심 업무 절차들의 의미를 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훨씬 더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된 기준들이 과연 실제 건설 현장, 그 복잡 다단한 현실 속에서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을까 하는 점이죠. 어쩌면 이상적인 규정과 예측 불가능한 현장의 현실 사이에는 어떤 간극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간극을 메우거나 혹은 오히려 더 벌어지게 만드는 요인들은 또 무엇일까?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것도 이 자료를 더 깊이 이해하는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규정의 실효성 문제, 현장과의 괴리, 이건 정말 계속 고민해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탐구를 통해서 여러분의 궁금증도 조금이나마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